제 전시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렇게 방명록 내수가 있네. 여기 방명록이 있고, 이렇게 입구에 있는 작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탁상시계는 이번 신작은 아닌데 몇 년 전에, 2년, 3년 전에 했던 작업이에요. 제가 제일 처음 한 탁상시계, 두 번째 탁상시계 작업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여기에 이제 태엽이 감기는 배럴이라는 장치예요. 그래서 여기 톱니바퀴가, 여기 감겨있는 톱니바퀴로 인해서, 태엽으로 인해서 판스프링이죠. 이렇게 말려있는 판스프링이 풀리는 힘으로 이 위에 있는 톱니바퀴들을 차례차례 계속 이렇게 돌리게 돼요. 그럼 이 맨 위에 있는 이 톱니바퀴가 원래는 이제 빠른 속도로 한 번에 돌아야 되는데, 이 위에 있는 이스큐먼트 휠, 그리고 이게 팔레포크, 얘가 여기를 한 번에 풀리는 거를 제어해 주는 거예요. 천천히 풀리도록. 그래서 이 제어를 이 추의 길이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 추 높이를 조절하면 시간이 빨리 가고 느려지고, 이런 게 이제 조절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이 톱니바퀴를 얘가 제어함으로 인해서 시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는 이제 단순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구성이에요. 시계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이고, 심플하게 만들어 본 시계입니다. 여기 보면 다 이제 황동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 이제 다이얼 이 부분은 실버링 파우더를 문질러서 황동을 은색, 그러니까 은도금이죠. 근데 이제 용액에서 도금하는 게 아니라 파우더를 문질러서 하는 전통 방법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덱스 이 숫자들은 블랙 왁스를 이용을 해서 채워넣는 방식으로 제작을 했고요. 여기 바로 옆에 있는 두 번째는 이제 싱잉버드라 그래서 새예요. 이렇게 어떻게 봐야 잘 보이려나, 이렇게 생긴 새인데, 새 모양으로 되어 있고, 밑에 보면 캠이랑 톱니바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톱니바퀴들을 핸들을 통해서 돌리면 새가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캠들이 하나하나가 이제 작동하는 위치들이 다른 거죠. 이제 뭐 부리, 목, 그 다음에 몸통, 날개, 꼬리, 뭐 이런 식으로 이 캠들이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고, 이 캠들이 이 뒤에 있는 와이어를 당기면서, 이 와이어들을 당기면서 이 새가 움직이게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부분이 이제 피리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고무 패킹이 있는데, 얘가 이제 피리를 부는 역할을 하게 되죠. 바람을 여기다가 이렇게 움직이게 돼서 여기로 이제 피리 소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소리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거고, 이게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캠으로 이 새 소리가 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저 부분에서 소리가 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 다음 작업은 이제 달리는 말이에요. 역광이라서 이게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말 모양으로 되어 있고, 여러 레이어로 되어 있고, 안쪽에 이제 톱니바퀴랑 이런 장치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밑에도 캠과
톱니바퀴들이 있어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돌리게 되면, 얘는 좀 빠른 속도로 돌리는 건데, 좀 더 빨리 돌리면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이 소리, 말발굽 소리는 뒤에 있는, 여기는 이제 기둥들이 바닥에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예요. 그래서 말발굽 소리처럼 나도록 장치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여기는 이제 마차 모양으로 되어 있는, 뒤에는 이제 시계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마차를 이끄는 말이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모터를 달아놨는데, 이제 손으로도 이렇게 돌릴 수는 있어요. 손으로 돌려서 움직이기도 하는데, 모터를 키면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옆에 있는 작업은 하늘은 나는 말이에요. 이렇게 날개가 달려있죠. 그래서 뒤에 여기 이제 날개와 연결된 와이어들이 이 톱니바퀴 장치들에 연결되어 있어서, 여기 보면은 얘들이 돌아가면서 말이 하늘로 날아가게 됩니다. 날개짓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밑에는 이제 시계 기능이 있는, 이 시계는 이제 안에 배터리로 가는 이제 쿼츠 시계예요. 이번 전시 제 주제로 잡은 이제 전통 무늬, 창살 무늬를 가지고 있는 시계가 여기 있습니다. 날개는 펴줘야지. 이렇게 이제 제 오토마타 작업이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 보이는 이 벽시계. 자, 이거는 포인트가 이거 달이에요. 여기 보이는 달, 그리고 이제 밤하늘에 떠 있는 달이 저기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전통 창살 무늬 프레임에 시계가 있고, 그리고 여기 달이 있는데, 이 달은 오늘의 음력 날짜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 하늘에 떠 있는 달의 모양이 초승달인지 보름달인지 금음달인지 이런 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달의 주기는 29.5일이에요. 우리가 하늘에서 보이는 달은 그래서 29.5일을 톱니바퀴로 0.5를 표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29.5 곱하기 2를 해서 59개의 톱니바퀴로 이루어진 이 문휠, 달이 있는 휠이 있어요. 그래서 이 끝에 톱니바퀴가 총 59개예요. 그래서 달이 2개가 그려져 있고, 이 안쪽에 안 보이는 부분에 달이 있죠. 그래서 이 달이 이제 시간이 이제 24시간, 그러니까 얘가 시침이 2바퀴 돌고 나면 이 문휠이 한 칸이 움직이게 돼요. 한 칸 움직이면서 얘가 한 칸씩 이렇게 달이 저물겠죠. 그리고 이게 다 저물면 이쪽 달이 올라와서 요게 다시 초승달이 나타나게 돼요. 그런 달을 포인트로 한 시계예요. 여기 있는 이 시계들은 이제 멘틀 시계라고 해서 탁상 시계,
그래서 제일 처음 제가 이 얼터네이트 히스토리 클락을 이제 생각하면서 만들었던 첫 번째로 이제 이 개인전을 준비하면서 시작한 작업이에요. 다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다른 작업들로 퍼져나간 건데, 이 전통 창살 무늬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우리나라의 시계 역사, 조선의 시계 역사가 이제 자경루, 물시계죠. 물시계에서 이제 끝이 나게 됐는데, 이제 유럽에서는 그런 이제 자연의 시계, 자연을 동력으로 한 해시계나 물시계 이후에 이제 점차 이제 기계식 시계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기계식 시계라는 거는 저렇게 톱니바퀴나 어떤 기계 장치들을 이용한 시계를 말해요. 자연의 그걸 이용하지 않고, 물론 이제 처음 기계식 시계는 뭐 수차라든가 물이 떨어지는 힘이라든가 뭐 풍차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시계가 움직이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계식이라고 부르는 시계는 중력을 동력으로 하는, 그래서 옛날 유럽에 보면 마을에 시계탑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을에 이제 시계탑이 있는데, 그런 이제 시계탑 높이 있어서 중력으로 시계가 가는 그런, 거의 이제 기계식 시계라고 하죠. 중력의 무게추가 내려가는 그 힘으로 톱니바퀴를 돌리고, 그 톱니바퀴가 시계 바늘을 돌리는, 그게 이제 유럽의 또 교회나 아니면 시계탑에 있는 시계들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데, 그 초창기의 그 기계식 시계들은 정밀도가 굉장히 떨어졌어요. 그래서 당연히 분침이 없었어요. 시침만 있었고, 그나마도 이제 정확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을마다 그 알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물시계를 보고 시간을 그 이렇게 조정하는, 하루에 한 두세 번씩 이제 소일거리로 와서 그거를 물시계 보고, 지금이 3시인데 바늘이 지금 2시를 가리키고 있구나 하고 이제 바늘을 3시로 옮겨주는 그런 알바가 있을 만큼 기계식 시계는 그 당시에 물시계에 비해서 정밀도가 굉장히 떨어졌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는 이제 그런 마을마다 그 자기 마을에 있는 기계식 시계, 그러니까 시계탑 이런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어떤 일종의 경쟁 관계, 옆 마을은 더 크고 더 멋있게 만들었더라 뭐 이런 경쟁 관계가 생기면서 그런 부정확성에도 불구하고 마을의 그 상징이 되는 시계를 이제 공들여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시계 기술자들이 그때부터 조금 더 많이 이제 발달하기 시작하고, 기계식 시계 더 정확한 시계를 만들기 위해서 또 노력을 많이 하게 되면서 이제 시계가 이제 발전을 하게 되죠. 기계식 시계들이. 그러면서 이제 산업혁명을 거치게 되고, 뭐 그렇게 이제 역사가 이어지면서 시계가 이제 계속해서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런 내용이 있는 이제 시계와 문명이라는 이제 책을 제가 읽었어요. 그래서 읽으면서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자경루, 조선시대에 장영실이 만든 자경루 물시계죠. 그거를 끝으로 이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이제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우리의 문화가 이제 단절이 되고, 그리고 이제 급격히 근대화가 이루어지면서 바로 이제 우리 뭐 쿼츠 시계가 들어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제 끊기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시계가 계속 발전했다면 유럽처럼 물시계에 이어서 어떤 그런 마을의 이제 기계식 시계, 뭐 시계탑이나 또 그런 것들이 뭐 당연히 안 생겼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생겼다면 기계식 시계가 그런 조선시대의 문화를 바탕으로 생겨났다면 어떤 모양일까라는
어떤 시계였을까 그런 걸 상상을 해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체 역사라는 주제로 대체 역사 시계 얼터네이티브 히스토리 클락이라는 주제로 상상을 해본 거죠.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그 한국의 시계는 어떤 모양일까? 가장 먼저 떠올랐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어요. 우리 그 전통 창살 한지와 이제 창살이 있고 그 안으로 이제 어떤 톱니바퀴들이 정밀한 톱니바퀴들이 이렇게 째깍째깍 돌아가는 실루엣, 뭐 이런 모습, 한지로 비치는 실루엣이라든가 어떤 그 창살 이렇게 레이아웃되는 톱니바퀴들의 모습, 그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만든 시계예요. 처음에 만든 시계죠. 그래서 이걸 만들면서 이쪽에 있는 시리즈들을 이렇게 시리즈들을 만들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옛날에 이제 또 상상하다 보니까 이런 옛날에는 음력을 썼잖아요. 그래서 시계에 이제 달력 기능도 넣어볼까 하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 이제 음력을 많이 사용했고 그 달의 모양이 굉장히 중요했을 테니까 그 달의 모양을 알 수 있는, 낮에도 오늘 달이 어떤 모양으로 뜰 것인가 라는 거를, 오늘이 금음인지 뭐 보름달인지 초승달인지 이런 걸 알 수 있는 기능을 뭐 이렇게 추가해 본 거예요. 문페이지 기능이라고 하는 건데, 아까 이제 설명했던 그 문페이지 기능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거는 제가 이렇게 돌릴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달 모양이 변해요. 이게 이렇게 24시간 볼 때마다 이렇게 한 칸씩 움직이게 돼요. 또 한 칸 이렇게 24시간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금음달로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금음달이 되면 저기 이제 초승달이 떠오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보름달, 보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까 저기에 있던 저 시계의 이제 작은 탁상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한지 실루엣이랑 저 안에 이제 은은하게 보이는 톱니바퀴들이, 장치들이 보이죠. 여기 보면 문휠에 있는 톱니바퀴들도 좀 보이고, 이런 실루엣들이. 뒤에는 이제 배터리로 작동하는 무브먼트가 있어요. 이 시계는 이제 창살 그 디자인으로 해서 이제 벽걸이 시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톱니바퀴, 여기 이제 분침이랑 연결되어 있는 톱니바퀴 이렇게 연결돼서 도는 벽걸이 시계로 간단하게 제작해본 이제 쿼츠로 되어 있고 이렇게 움직이는 시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이는 이 시계는 제일 처음에 봤던 시계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예전 작업인데요. 기계식 시계 같은 이제 무브먼트 같은 기본 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생겨있는 이 뒷면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본 베이스를 가지고 마찬가지로 여기 태엽 이렇게 톱니바퀴가 연결돼서 가속이 되어 있는 구조고, 요거는 이제 다이얼이 좀 특이하죠. 이 다이얼 같은 경우에는 별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취미로 별자리를 공부하는데, 이 별자리라는 게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이 탄생 차트라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제 탄생 차트예요. 그래서 제가 태어난 그날 그 시간에 있었던
우주에 있는 행성의 위치랑 별자리의 위치를 표시한 지도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있던 위치, 달이 있던 위치, 그리고 뭐 화성, 수성, 금성, 뭐 목성 이런 식으로 이제 우주에 있는 별들, 그리고 요 뒤에는 이제 별자리들, 사자자리, 뭐 개자리, 쌍둥이 자리, 기호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제가 태어난 그날 그 시간에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태양 뒤에는 사자 자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태양 별자리가 사자 자리가 되고, 달 별자리는 양 자리가 되고, 얼굴 별자리는 황소 자리가 되고, 수성은 뭐 처녀 자리,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지도를 표시한 거죠. 그래서 이 시계는 이제 주문을 받게 되면 이 시계 소유자의 탄생 차트를 제가 열어서 다이얼로 제작을 해줘요. 그래서 내가 태어난 그 시간, 그날부터 시작된 시간이라는 의미로 이런 시계를, 다이얼을 디자인해봤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보이는 이 시계는 벽걸이 시계고, 여기 보면 펜듈럼, 진자가 있고 무게추가 있는데 중력을 이용한 시계예요. 그래서 이 무게추가 이 줄로 인해서 여기 있는 태엽이 아니지, 저기 톱니바퀴를 이렇게 당기게 되는데, 그러면 이 당기는 중력에 의해서 톱니바퀴가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톱니바퀴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각 연결되어 있는 톱니바퀴들이 계속 가속을 하게 되어 있는데, 가속이 많이 될수록 톱니바퀴가 갖고 있는 힘은 이제 토크는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가장 가속되어 있는 톱니바퀴는 이제 작은 힘으로 이 톱니바퀴를 멈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맨 위에 보면, 이거 보이려나?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맨 위에 보면 이 톱니바퀴를 이렇게 걸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걸어주는 게 요 진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톱니바퀴를 한 칸씩, 일정한 시간에 한 칸씩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만들어지는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이 중력이 꼭 필요하죠. 그래서 중력의 힘으로 가는 시계,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내려오면, 물론 바닥까지 내려오거나 그러면 이제 시계가 멈추겠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내려왔다 싶으면 이 줄을 이렇게 당겨서 올려주면 얘가 이제 또 계속 내려오겠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이런 안에 이 태엽을 동력으로 하는, 여기 판스프링으로 동력으로 하는 시계들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겨 있는지, 이게 어디쯤 풀렸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얘는 시각적으로 지금 많이 풀렸구나, 뭐 이런, 이제 다시 감아줘야겠다, 다시 당겨줘야겠다, 이런 것들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틈틈이 이거를 당겨주면 시계가 계속 가게 되겠죠. 뭐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얘는 이제 움직이는 이 거리가 확보가 되어야 되고, 이런 태엽을 가지고 있는 시계는 이제 높이 벽에 걸리지 않고, 그리고 탁상에 놓여도 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이런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벽시계는 태엽을 감는 방식이 아니라 이 무게추를 이용한, 중력을 이용한 시계 방식으로 제작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창살 디자인으로 해서 제작이 되어 있고, 여기 작품 제목이랑 시리얼 넘버 다 각인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제작되어 있고, 여기 보면 이게 종이에요. 파이프가 있어서 그게 정시가 되면, 이제 곧 정시가 될 텐데, 딱 정시가 되면 한번 땡 하고 종을 울려요.
나온 시계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시계는 아까 저기 있던 저쪽에 있는 시계와 같은 구조인데 이 프레임이 다르죠. 이 프레임은 단조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 까만 부분이 철을 단조해서 두드려서 만든 형태예요. 그래서 대장간에서 달구면서 두들기는 그 단조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프레임이에요. 마찬가지로 수염 모양 같아서 수염시계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 종 치는 게 있고 이게 정시가 되면 땡 하고 한번 쳐줘요. 앞에 본 시계와 구조는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이렇게 톱니바퀴들이 가속 되어 있고 맨 위에 있는 이 톱니바퀴를 이렇게 한 칸씩 제어하고 있죠. 여기 진자가 움직이면서 이렇게 시계가 있고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시계는 아까 봤던 벽시계 마찬가지로 이 무게추 중력을 동력으로 하는 시계예요. 디자인이 약간 다르고 이제 위에 종 치는 게 아까는 파이프였지만 얘는 스피닝으로 제작된 공을 이제 치는 거죠. 방구를 쳐서 소리가 나는 그런 구조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창살 무늬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 약간 이제 다른 디자인으로 제작을 해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작품은 여기까지고요. 전시장 전경을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이렇게 기계식 시계 파트가 여기 있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쿼츠 시계들이 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쿼츠 시계.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오토마타와 결합된 시계들이죠. 여기서 오토마타, 여기는 이제 시계, 제가 처음 만든 시계. 이렇게 제 전시 관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